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당기순 손실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대우조선해 정부의 신규 자금 지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매출은 12조 7천억 원, 전년보다 15% 줄었고 당기 순손실은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만기가 되는 회사채 4,400억 원을 포함해 올해만 모두 9,400억 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지원 결정된 4조 2천억 원 가운데 남은 건 3,800억 원. 추가 지원은 없다고 정부는 줄곧 밝혀왔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이번 달 중으로 마련해서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자들의 채무 재조정, 이른바 손실 부담을 전제로 신규 자금 지원을 유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우조선의 수주 잔량은 100여 척으로 34조 원 규모여서 정상적으로 배를 만들어 대금을 받는 것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대우조선은 10,000명인 직영 인력을 8,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계획된 자구안도 이어갑니다. 적극적인 신규 수주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산 매각이나 순환 무급 휴직 등 물적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가운데 또 불거진 위기설로 지역 상공계도 금융당국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해양 관광의 주춧돌이 될 창원 명동 마리나 사업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길이 480m의 방파제가 3년여 만에 준공되면서 진해 명동 일대는 요트를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단지가 2020년 완성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과 섬이 옹기종기 연결된 쪽빛 진해 앞바다. 길이 480m에 폭 12m, 283억 원을 들인 외곽 방파제가 연안을 감싸 안습니다. 3년 만에 완공된 이 방파제는 앞으로 정박 중인 요트 300척을 파도로부터 보호합니다. 요트 모양을 한 등대에 거가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까지 관광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까지 6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곳에 호텔과 클럽하우스 등을 갖추고 남해안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부호들이 여기 요트를 정박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의 요트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외국의 명품 마리나에 견줄 수 있는 각종 체험 시설과 볼거리도 착착 들어섭니다. 이곳은 136m 높이의 솔라타워입니다. 이곳에서 1.2km 떨어진 저곳 소쿠리 섬까지 올 연말쯤 짚라인이 운행됩니다. 진해 명동 마리나를 시작으로 마산 해양 신도시, 구산 해양 관광단지로 이어지는 경남의 해양 관광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창녕군 의회 의장에 당선되려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손태환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장이 자백하고 의장을 사퇴했지만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2015년 버섯 배양 원료 공급센터 선정과 관련해 뇌물로 1억 2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55살 남모 씨와 함안 지역 영농법인 대표 36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1년 수출 가지 특화 단지 조성 사업에서 허위로 사업 추진 계획서를 내고 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의령군 김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비리 의혹으로 함안군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함안군수 비서실장과 사업자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역점 사업도 살피고 있어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35개 넓이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현장.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설명회가 번번이 무산될 정도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지금 문제입니다. 저게 지금 특히 오전에 폭발을 많이 했거든요. 집이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들썩들썩할 정도니까. 경찰은 이 사업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차정섭 하만 군수의 비서실장과 시행사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군수가 바뀐 뒤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로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 시절뿐만 아니라 현재 군수 임기에 시작된 사업까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민간 제한 사업이었지만 하만시 승격을 추진하는 군정 방향과 맞아떨어지며 사업자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업에서도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사업자 측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의복합을 한 두 군 해가지고 하만시 건설 갖다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인구를 유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들이 들어온 거고. 경찰이 군수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데다 최측근도 구속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 이번 사드 보복 조치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박선자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57만 명 가운데 중국인은 45만 명으로 전체의 80%나 됐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올해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무려 35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루즈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돌아오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경제 효과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부산을 찾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은 1인당 하나로 9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외국인 일반 관광객 1인당 소비액 20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단체 중심의 저가 여행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것이 저가 여행이다 보니까 국내의 낙수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라는 단점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차라리 이번 일을 크루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항보다 경제 효과가 3배에 달해 부가가치가 큰 모항 크루즈 운항을 늘리는 게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16차례만 운항한 부산항 모항 크루즈는 올해 45차례까지 증편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만 바라보단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보다 면밀한 크루즈 산업 육성안을 마련해 제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도 또 한 걸음 가까워진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무척 온화하겠는데요. 오늘은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이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다소 불편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 자체는 맑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옅은 안개가 드리워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이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창원과 김해는 5도로 어제보다 포근합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표정도 무척 좋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다녀와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반가운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선질환 예방을 위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관리교실을 운영합니다. 산청구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해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가축 방역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하동구는 한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악양면의 귀농귀촌 전용 마을을 조성합니다. 남해구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어선 감축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경상남도가 봄철 산악 안전사고에 대비해 다음 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지리산 등 주요 등산로에서 안전지킴이와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또 시민 산악 구조 봉사대를 기존 통영 사량도 한 곳에서 산청과 함양 등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남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는 한 해 평균 926건으로 봄, 가을 4개월 동안 43.5%가 집중됐습니다. 창원시가 장복산에 추진 중인 진해 벚꽃 케이블카 현장 설명회에 16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어제 투자 설명회에 16개의 민간 업체가 참여해 앞으로 일정과 노선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군 측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 가운데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하도급률이 88.6%였지만 제한이 없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37.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자체 발주 물주량은 3,925억 원입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창원시 낙동강 오폐수 불법 배출 사건이 경남울산 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울산 기자협회는 어제 경남신문사 웨딩홀에서 제25회 경남울산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KBS 창원 이대환, 조형수 기자의 창원시 낙동강 오폐수 불법 배출 사건 추적보도 대상 등 6편을 시상했습니다. 경남울산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끈질기게 탐사 취재를 이어가 공론화에 한 점이 돋보였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어촌 낙후마을 등 개발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샛들마을 공모사업에 경남에서 전국 최다인 8곳이 선정됐습니다. 도시지역에선 김해시 불암지구, 밀양시 남포지구 2곳, 농어촌 지역에선 사천시 금곡지구와 의령군 권회지구 등 6곳이 선정됐습니다. 샛들마을 사업은 농어촌 낙후된 마을이나 도시의 쪽가촌 등의 상하수도 등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